예, 안녕하십니까. 한일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제 채널에 출연해주신 분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실 텐데요. 평소에도 제가 존경을 많이 했던 살빼남 김희준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예,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한의학적 얘기도 좋고, 뭐 운동 얘기도 좋고 하지만 저는 원장님이 궁금합니다. 사실 원장님 채널을 봐도 원장님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잘 없더라고요. 없죠. 주로 다이어트 얘기만 있고 사실 원장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우. 아니, 실제로 그래요.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도 높으시고 사회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랐는데. 아니, 실제로 한의학적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 맞잖아요. 네. 원장님 덕분에 실제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다이어트를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충분히 감사합니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건강한 다이어트 방식인지 충분히 잘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참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 김희준 원장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듣는 분들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저것 좀 여쭤볼게요. 어린 시절 원장님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어린 시절. 네. 완전 어린 시절, 뭐 초등학생 시절? 쭉 얘기해 주시죠. 네.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책은 많이 읽었고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서 교과서하고 가방을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신 적은 있어요. 제가 안 가져오고 저희 이제 누나가 가져왔던 기억이 나고. 네. 책은 많이 읽었는데 공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네, 불장난도 좀. 원장님도 불장난 해보셨나요? 네, 저도 좀 많이 해보셨나요? 그 아파트 왜 지하실에 난방기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네네네. 예. 그런 데 들어가서 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서 혼난 적도 있고. 아이고, 예, 혼나였죠.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혼나야죠. 예. 초등학생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는 언제부터 열심히 하신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책을 읽었던 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읽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하도 책을 맨날 읽었으니까. 외국어도 영어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것도 뭐 따로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유일하게 강제로 수리하고 언어에서도 문학,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문과분들이 들으면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문학은 약간 외워야 되는 게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강제로 외웠습니다. 혹시 MBTI가 T? T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완전 T. T발이라고 하더라고요. T발. 그러면 문학이 특히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AI입니다. AI. 네. 네. 대학교로 들어오셔가 학부생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좀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외국어 동아리 회장도 2년간 했었고. 외국어 동아리? 예, 외국어 동아리. 그래서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중국어. 거기 뭐 생각해보니까 일본 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 저 외국어 동아리 하면서 옆에 고려대학교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경희대 나왔으니까. 네. 옆에 고려대학교에 그 외국인 동아리가 있어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오면 교환학생들 안내해주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 축제할 때 가서 이제 허준 복장 입고 이렇게 한의학 홍보도 하고, 예, 핀란드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예,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양하게 방송국 알바도 했었고, 이제 번역 알바 그것도 좀 했었고, 좀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를 엄청 잘하시나 보네요. 영어는 뭐 영어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는. 멋집니다. 대학교도 평범하게 다니시진 않았네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다닌 건데 뭐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학교에서는 인싸는 아니고 예, 아싸 느낌. 예. 어린 시절 때부터 사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는, 책은 혼자 읽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약간 아싸 느낌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마이웨이 느낌. 그렇죠. 지금도 약간 약간 B급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원장님 인생에서 큰 굴곡 한 2가지 정도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 큰 굴곡. 네. 예.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코로나. 코로나 때 제가 지금 청주에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청주에서 코로나 처음에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내보내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딜 갔다 왔다느니 막 다 알게 되고 막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처음에는 막 두세 명 걸리고 그랬거든요. 청주에서. 그래서 뭐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고 대부분 뭐 식당이라든지 완전히 타격을 크게 받았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탈모나 피부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피부 진료는 사실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길 봐야 되는데 여기만 가릴 수는 없잖아요. 네.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아예. 그게 영명이 돼 버리니까 그게 몇 개월 지속됐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사원분들 급여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돈을 대출을 받아서 급여를 준 기억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다음날 아침에 다 나갔어요. 급여로.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때 언제 끝날지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정말 막막 정말 좀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이죠. 그때 머리에 빵꾸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얻은 교훈이 있으시다. 그때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들으면 너무 뻔한 얘기고 체득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도 확 떨어지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팔잖아요. 팔면 꼭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에 수직 상승할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안 좋고 힘들 때 다 내려놓고 다 그러고 싶으시겠지만은 이게 주식도 자기 맘대로 안 되듯이 어차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버티자.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심플하지만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원장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대화 중에서 제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게 경제적인 돈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실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당시에만 해도 저도 돈을 꼭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좀 우리들은 부의라고 하죠. 부의이신 원장님들이 오히려 더 사회에 좋은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부의가 되고 싶더라고요. 저의 어떤 인식을 확 바꿔주신 분이시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직 사회에 기여는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겸손하십니다. 좀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거예요. 이게 병원이나 의원은 잘 된다고 해서 누구 남이 손해를 보면서 저희가 잘 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뭐 같은 병의원끼리 뭐 경쟁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누구를 죽여서 뭐 안 좋게 해가지고 누가 해를 입어야지 되는 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오르면은 다 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 선물 옵션 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제로섬 게임은 맞잖아요. 네네네. 내가 번 돈이 사실은 남의 돈을 잃은 거니까.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저희는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분은 그걸로 얻는 이득이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진료보고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다 잘하면은 그만큼 많이 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특히 더더욱 보건의료 서비스 쪽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거나 돈을 잘 버는 분들 오히려 사회를 기여를 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저는 진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비만 환자분들을 정상 범주로 고쳐주셨겠습니까? 그거는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중에 비만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작 본인이 비만인 분들은 거의 정신적으로도 아예 궁지에 몰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 남자라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밖에를 안 나가요. 하던 운동도 안 해요. 운동을 왜 안 하냐? 당연히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니까 다이어트를 더 못 하는데 왜 안 하냐 물어보면은 옷을 좀 타이트한 걸 입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는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이 와서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운동조차 못해. 그러면 아니 남의 눈 뭐 신경 쓰냐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남 눈 아마 다 신경 쓸 겁니다. 안 쓴 사람 세상?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이어트를 제가 같이 진행해 가면서 많이 좀 고쳐지는 것 같아요. 분들 얼굴이 달라져요. 자신감이 걷는 게 달라져요. 이러면서 막 걷다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저는 기분이 좋죠. 특히 그런 분이 어머니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애기들 얼굴까지 확 펴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대기실에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처음에는 고도비만 있었던데 애들이 표정이 안 좋다가 물론 다이어트 하면서 몸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애들 표정까지 싹 다 완전히 집안 전체가 밝아져 버려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네, 그런 것 멋진 일입니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거는 정말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보디빌더로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극한까지 해본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죠, 선수. 선수죠. 다이어트계의 선수고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비만인 환자분들을 이제 표준 정상 범주로 돌려주시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코치죠. 코치죠. 코치님이라고 보셔야 되죠. 사실 저는 비유하자면 손흥민 선수라고 보고 원장님은 손웅정 그 아버지. 네, 네. 손흥정 코치님이라고 봤을 때 사실 제가 다른 축구 선수를 키워낼 수는 없잖아요. 가르치고 이제 이끌어가는 능력은 훨씬 떨어지죠. 원장님은 이제 치료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잘하는 거고 이 두 차이죠. 원장님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다이어트에는 사실상 대가시잖아요. 경험도 거의 뭐 국내에서는 최다 수준으로 많지 않을까요? 그러실 텐데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티칭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환자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뭐냐면은 환자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환자로 오시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체중 줄이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체중이 줄어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환자의 니즈를 찾아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 환자의 니즈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고 싶은 거야. 살이 빠지긴 빠져서 진짜 한 3, 4kg도 빠졌는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만족을 못 하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체중 빼는 거에만 제가 집중해서 코칭을 하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는 건강한 다이어트 위주로 권유를 하면서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붓기도 빼고 좀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로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좀 티칭을 합니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줘야 돼요. 또 반대로 건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웨딩 촬영 그게 당장 촬영이 다음 달이야. 그거는 지금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본식이 3개월 뒤야. 그러면 당연히 2번은 우리가 안 하니까 평생 한 번 있는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건강 따지면서 뭐 천천히 하세요. 이건 사실 살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분이 그렇게 하면 저한테 안 맞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네,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건강을 다 해쳐가면서 사람의 목숨을 걸면서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면서 빨리빨리 하라고. 그런 식으로 니즈를 해줘야 되는데 니즈가 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오셨어.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지 본인도 모르시는 거야. 그럼 제가 대화를 하다가 그 니즈가 뭔지 파악을 해냅니다. 본인도 몰랐던 니즈를 끄집어내서 본인한테 말씀드려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이제 거기까지 되면은 좀 코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에도 좀 가까울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은 효모 한의원의 대표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위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니까 뭔가 망가지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나서서 그런 거를 하시잖아요. 네, 참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원장님은 개그 욕심이 있으신 건가요? 개그 욕심은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큰 규모라고 저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더 큰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런 거 저는 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웃길 수도 있는 거고 개그 욕심이라기보다 타고난 게 너무 불편한 건 좀 싫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할까? 네, 좀 말을 할 때도 있고 재밌게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그 유튜브나 TV들이 보면 스탠드업 코미디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보고 개콘 엄청 좋아하고 애초에 좀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보면서 참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다이어트 환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다이어트 약이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정신과 약들이 보통 사람을 많이 컴다운 시켜가지고 부교감 신경계를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좀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는 그 기전 때문에 다이어트 약이 잘 안 듣는가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은 보통 생리학적인 우리 육체적인 거 그래서 뭐 호르몬이 뭐 어떻고 뭐 혈당이 어떻고 여기서만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의 끝은 사실 정신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대부분 다 일어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몸의 변화가 와서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심리적인 거에서 거의 다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드시는 거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서 다이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먹는 게요
제가 봤을 땐 거의 99% 스트레스로 먹는 게 거의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이 사실 정신과 약도 좀 많이 먹고 온단 말이죠. 정신과 약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돼야 어떻게 보면은 신진에서도 좀 더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런 분들 너무 교감신경 예민해서 활성화돼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걸 캄다운 시켜주는 약들을 좀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힘들긴 합니다.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럼 오면 이제 말씀은 좀 드려요. 빨리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천천히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하자. 네, 그런 식으로 좀 코칭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부터 챙겨준 뒤에 다이어트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재반 문제도 같이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이런 정신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뭐 소화기라든지 막 온갖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정신과 약을 먹는 다이어트 환자분이 왔는데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분한테 너무 빨리 살을 빼주면 이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뭔가 정신과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빨리 좀 빼주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내가 집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말씀처럼 건강을 조금 더 먼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좀 나와줘요. 또 환자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면은 좀 있긴 니즈도 있어요. 파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한번 균형을 잘 맞춰봐야겠네요.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원장님의 핵심 모토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디빌딩 대회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안 부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제 보디빌더인데도 몸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은 스킨이 부어버려요. 그래서 근육이 안 보여요. 건강할수록 정말 좋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정말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의 진리와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비만 환자들 치료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강을 회복시켜줬던 사례가 있는지. 다이어트랑 건강을 회복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랑 건강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일심동체인 거고, 일단은 심리적인 거랑 부종이 합칠 때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붓는 게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저희는 이제 뭐 분심기음이라는 약을 쓰긴 하는데, 그런 약을 썼을 때 확실히 붓기가 빨리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분이 이제 다이어트 최적의 상태로 몸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애초에 심리 문제랑 부종 문제가 같이 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주분들도 꽤 있는데, 편의점주분들이 이게 알바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야간 근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알바가 갑자기 없을 때마다 막 땜빵도 하고. 그러면 수면 문제도 생기는데 소화기 문제도 겹쳐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먹다 보니까 소화기 다 망가져 있고, 또 그러면 밥이 안 들어가니까 안 좋은 것만, 과자 같은 것만 또 먹게 되고, 그러면 소화기 문제 해결해주면서 수면 문제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시키고. 이건 사실 건강을 해결하면서 다이어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방금 또 소화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이게 다이어트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소화기 문제를 좀 달고 와요. 소화기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식습관이 안 좋으면 살찌기가 쉬운데, 식습관 안 좋으면 소화기 망가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거를 같이 하다 보면은 몸 치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이어트라 해서 건강 찾는 경우도 많고, 건강을 챙기게 해줘야 다이어트 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뭐 그냥 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과도 가고 소화기계도 가고 운동도 가고 근골격계도 갈 수밖에 없고 비뇨기계도 가고 뭐 다 갑니다.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는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정말 맞네. 앞으로 원장님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유튜브가 현재 18만 구독자는 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100만 구독자까지는 계속 할 예정이고, 100만을 가면은 이제 은퇴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 정도의 규모가 되면 뭐 어디 막 아까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뭐 가면 막 누가 알아보고 이러잖아요. 그게 알아본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욕탕에서 딱 나오면은 너무 이렇게 위험이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아니라고 하나요 혹시? 아니요, 저 맞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빵집 가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끔씩 운동하러 갈 때 머리를 안 감고 갈 때도 있어요. 감고 가시나요? 운동할 때요? 저 안 감고 가요. 저도 안 감고 갈 때가 있는데 머리에 이게 삐죽 되어 있는데 살 빼나 맞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그러긴 해요. 근데 그래도 꿋꿋이 머리 안 감고 다닐 때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럼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알아보는 사람 많은 건 어때요? 근데
그분들이 알아봐도 말을 안 거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말을 걸어주시면 감사하다고 하고 인사해드리는데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 이제 차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사인 원하지도 않는데 뭐 사인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갑자기 그냥 쑥 가고 싶은데 제가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채널이 커지실 테니 추후에 이렇게 막 사인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이 하나 있거든요.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입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입원이라는 게 24시간 이 동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식단도 제한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는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안드레아스 미알젠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자연 치유를 하고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자연 치유를 하고 입원 치료를 시키면서 이 체중 감량 치료도 가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델로 삼아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저도 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고도비만인 분들은 정말 해결책이 어렵습니다. 그 고도비만에서 평생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입원 치료가 답이죠.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했대? 단식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단식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인이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위험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방울토마토 3개 주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원장님 한의원에서 입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식을 시키진 않고요. 입원 치료는 대부분 이제 식단을 조절을 하는데 보통은 밥은 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현미밥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긴 하더라도 아예 굽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장님 같이 지식이 많으신 한의사분이 상주하고 계시면은 당연히 뭐 건강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마음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의지까지만 좀 더해져가지고 협조만 잘 되면. 사실 고도비만이 되는 순간부터 본인 의지로는 해결이 하기가 어려워진 단계까지 진입이 된 거잖아요. 안 되죠. 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고도비만은 네이처에서도 그 퍼블릭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각계 이제 비만에서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비만이 의지력만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 네이처지는 엄청나게 유명한 잡지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보시는 그 잡지 그런 게 아니고 논문 잡지. 의지만으로 된다는 건 약간 이제 옛날 발상.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아야 된다면서.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빼남 김희중 원장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앞으로 또 더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